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모레부터 시작됩니다. 3,900회분의 백신이 내일 아침 여객선편으로 제주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접종 준비 상황과 누구부터 어떻게 언제 백신을 맞는지 오승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주에 1차로 배정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3,900회분, 경기도 이천에 보관 중인 백신이 목포발 여객선을 통해 내일 아침 제주항에 도착하면 군과 경찰의 경비 아래 도내 6개 보건소와 요양병원 9곳으로 이송됩니다. 모레 첫 접종 대상자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 그리고 65살 미만의 입소자 가운데 접종에 동의한 3,193명입니다. 동의율은 95.8%이며 동의하지 않은 141명은 일단 접종에서 제외됩니다. 의사가 있는 요양병원은 자체 접종하고 일반 요양시설은 보건소에서 방문해 접종하게 되는데 1차는 다음 달, 2차 접종은 5월에 마무리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 종사자를 1차 접종하고 남은 물량은 2차 접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과 중증 환자가 많은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9 대응요원 등에 대한 접종이 시작됩니다. 2분기에는 노인재가시설 입소자와 일반 의료기관 종사자, 65살 이상 고령자 순으로 접종이 이루어지고 3분기에는 만 18살에서 64살 사이 성인을 비롯해 군인, 경찰 등 전체 접종 대상자의 78%인 44만 8천여 명이 접종하게 됩니다. 18살 미만 청소년과 임산부 등을 제외한 도내 백신 접종 대상자 57만 5천여 명 가운데 70%인 40만 2천 명이 11월까지 접종하는 게 제주도의 목표. 6개 보건소에 의사와 간호사 등으로 방문 접종팀이 편성됐고 도내 병의원 202곳이 접종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접종 인원이 늘어나는 4월부터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보관용 초저온 냉동고를 갖춘 제주시 한라체육관에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고 3분기에는 서귀포시 예방접종센터도 가동됩니다. 제주도는 접종 이후 이상 반응에 대비해 신속 대응팀을 꾸리는 한편 백신의 보관과 관리, 접종 등 단계별 실행 계획을 최종 점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은 도의회 임시회 제주도 업무보고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관광지 특성을 감안해 이 접종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민 70만 명 가운데 18세 미만을 제외한 57만 명이 백신 예방접종 대상입니다. 제주도는 집단 면역 형성의 정부 기준에 따라 57만 명의 70%인 40만 명을 예방접종 목표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률 목표 수치를 더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관광지 특성상 유동인구가 많고 변이 바이러스와 백신 보급 등 변수가 있어서 집단 면역 형성을 안정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주도는 관광지잖아요. 유독 인구가 많아요. 제주도민만 거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70% 해서 10월 말에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된다. 저는 그건 좀 아니란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림잡아서 뭐 한 85, 이 85% 아니면 뭐 90% 요 정도는 돼야, 예. 이게 접종이 돼야 이게 이 집단 면역이 이제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강제성을 띨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제 안 맞는 분들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맨투맨으로 맞을 수 있도록. 당초 제주에 설립 예정이던 감염병 전문 병원이 지역 간 유치 경쟁으로 비화돼 다른 지역에 빼앗기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왔습니다. 대구는 지금 뭐 거의 확정됐다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치권에서 특히 지금 뭐 이렇게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게 과연 맞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노력을 하셨냐 이거예요.
건의서도 제출했고요. 또 중대본 회의 때 건의도 했고 또 한편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의원들은 선별 지원은 지급 시기가 늦어지고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신중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현정훈입니다. 오늘 하루 제주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568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직원이 확진된 김영미 제첩해장국 접촉자 3명과 수도권을 방문한 도민 1명, 그리고 다른 지방에서 여행 온 관광객 1명 등 5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의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역학조사에 착수하고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 김영미 제첩해장국 음식점 이용자들에게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영향평가 심의를 앞두고 실시된 도민 설문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 이 시간을 통해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사업자가 설문조사를 주관해 진행할 수 있는 이 현행 제도 규정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조사 대상 인원 가운데 일부를 사전에 선별해 조사를 진행한 정황이 드러난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에 관한 도민 설문조사. 해당 사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효과를 먼저 설명한 뒤 조사가 진행됐지만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관련 지침에 사업자가 의견 수렴 전에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언론 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됐을 뿐 구체적인 시점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사업자가 조사에 유리하도록 조사 실시 직전에 사업 효과를 설명한 뒤 조사를 진행해도 규정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또 조사기관 선정을 제3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규정도 없어 사업자가 자기 입맛에 맞는 결과가 나오도록 꼼수를 부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사를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학술적인 연구자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전문적인 기술을 살려서 의뢰자에게 필요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실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이 이번 도의회 임시회에 발의된 상황. 영향평가 항목을 조례로 규정하고 카지노 입지나 주변 환경에 따라 배점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해 특정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평가를 통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평가 점수가 높은 경제적 효과 분야를 줄이고 주거와 학습권 등 실제 주민 평가 분야를 높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불편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점이 높아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적용되어 왔던 그런 일반적인 배점 기준에 근거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불편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개정된 조례안에도 조사기관 선정을 제3의 기관에 맡기도록 한 규정은 빠져 제도적인 허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카지노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위한 주민 설문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제주 MBC 보도와 관련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카지노에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단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공정성을 훼손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드림타워 롯데관광개발 대표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의회가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드림타워 카지노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절차를 중단하고 제주도는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무효를 선언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내일 국회 법사위원회에 상정됩니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내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행안위 위원장 대안안으로 의결한 4.3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합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위자료 지급과 4.3 수용인에 대한 특별 재심 추진, 그리고 추가 진상조사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모레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국가위성센터 부지 매각 동의를 조건으로 정부의 알뜨르 비행장 무상 양여를 요청했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제주시 구자읍 덕천리에 들어설 예정인 국가위성센터 부지 62만 제곱미터의 도유지 매각 동의를 조건으로 정부에 알뜨르 비행장 무상 양혈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알뜨르 비행장 부지 184만 제곱미터는 현재 국방부 소유로 제주도는 740억 원을 들여 전적지 복원과 평화대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농협 임원 선거에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내일 실시되는 제주시 농협 비상임 이사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일부가 투표권을 가진 해당 지역 대의원들을 만나 식사를 제공하고 명절 선물을 보내는 등 금품이 오고 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주시 농협 임원 선거는 지난 2017년에도 금품 선거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됐는데 경찰은 금품 살포 의혹이 제기된 해당 후보자들과 대의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보조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제주도 테니스협회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주지역 체육계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테니스협회 관계자들이 대회 개최 과정에서 억대 보조금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고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자금 흐름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16년 제주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조직폭력배를 불러내 특별 면회를 한 제주경찰청 소속 A경정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경정은 유치장이 아닌 외부에서 부당하게 면회를 진행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왔는데 해당 조직폭력배는 지인의 동생이며 수사와 관련한 유착은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최성문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서귀포시 도서관에서 과거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를 만나자 다시는 오지 말라며 욕설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김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언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위협을 느꼈고 위협을 피해 도피하는 피해자를 향해 한 피고의 행동 역시 해악의 고지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